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이나요 박수진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중국어를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배웠었는데 좀 포기를 했다가 다시 할까 하는 분들, 중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보통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중국어를 해도 괜찮을까? 외국어 공부라고 하면 사실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게다가 중국어는 한자를 쓴단 말이죠. 근데 한자 내가 할 수 있을까? 어쩌지? 이런 생각하곤 하시죠. 그런데 그런 생각 때문에 또 마음을 접을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하고는 싶거든요.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과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자꾸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을 하나 덜어드리려고 해요. 바로 중국어 한자와 단어 이야기입니다. 중국어 어휘, 단어, 한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고민이 있으시다면 중국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알고 있으면 좋은 길잡이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중국어로 말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어휘량이에요. 문장 구조가 이렇게 뼈대라고 한다면 단어나 어휘라는 것은 거기에 붙는 살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단어를 모르면 살아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뼈만 가지고 우리 이렇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단어를 요리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요리의 재료로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특급 조리법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설령 내가 요리 실력이 굉장히 좋다고 해도 그 요리를 만드는 재료가 없으면 어떻죠? 무용지물이지요. 중국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단어는 살, 그리고 재료라고 비유를 함으로써 우리는 단어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중국어 단어를 외울 때 불리한 점하고 유리한 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불리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불리한 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형적인 고질적인 학습법 때문인 거거든요. 그건 어떤 거예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라 우리가 후천적으로 생긴 습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유리한 점은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여러분들이 타고난 베네핏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불리한 점은 후천적인 것, 후천적으로 습관이 된 것이고 유리한 점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뭐예요? 유리한 점은 우리가 타고났으니까 너무 땡큐죠. 불리한 점은요, 후천적으로 잘못 길들여진 어떤 학습 습관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쉽게 중국어 단어를 익힐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박수 한번 칠게요. 할 수 있겠다. 자, 그럼 뭐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된다. 자, 먼저 유리한 점에 대해서부터 조금 자세하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어를 배울 때 유리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안에 있는 한자어 때문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한자 문화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한자어가 많아요. 물론 모든 중국어 단어의 그 간체자 쓰임이 우리말의 한자와 100% 동일한 건 아니에요. 우리말의 한자와 쓰임이 다른 것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어 모국어, 그리고 모국어를 쓰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한자를 설령 배운 적이 없는 사람, 아니면은 내가 쓸 줄 아는 한자라고는 내 이름밖에 없어 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은 생전 처음 보는 한자가 너무 많은 사람. 네, 물론 이런 분들도 많죠.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사실 한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완전 생소한 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한자어인지 모르고 쓰는 말들도 많단 말이에요. 사자. 저는요, 그 동물 있잖아요. 사자라는 단어가 우리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한자어거든요. 중국어로도 그 한자를 써서 쉬즈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운동은 윈동, 주방, 주방, 도서관,
도서관, 홍차, 홍차, 시장, 시장, 정리, 정리, 준비, 준비, 회의, 회의 어떻습니까? 자, 제가 앞서서는 우리말을 했고요. 뒤에서는 중국어를 했어요. 소리가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뭐냐면요. 한자 외우는 거 우리 좀 어렵잖아요. 그건 일단 좀 차치하자고요. 한자 자체를 외우는 것 말고 우리가 먼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단어를 외우는 데에 쓰도록 하는 거죠. 우선 발음하고 뜻만 연결하는 거 어떻겠어요? 그다지 어렵지 않겠죠? 소리에 있어서 우리말과 중국어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어 외우는 수고의 반을 덜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어권의 화자 같은 경우는요, 내 뜻과 소리 자체도 다시 처음부터 생소한 거지만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수고를 덜었어요. 자, 그러면 이젠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런 언어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진 우리 한국인이 중국어 단어를 외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여러분들 이 팁이 정말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부분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테니까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단어 외울 때는요. 맥락에 맞는 문장을 통해서 새로운 단어를 귀와 입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롭게 공부하는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유익하다라는 것은요, 득이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뜻이지 절대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빠르다, 쉽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빠르고 쉬운 방법은 뭐가 있냐면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맥락 없이 기계적으로 단어를 외우는 것은 사실 시험점 벼락치기에선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써먹었었던 쉽고 빠른 기계적인 암기법은 나이를 먹을수록 성인이 될수록 퇴화하는 기능, 그런 능력이기도 해요. 생각해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벼락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말 빛을 발했죠? 그리고 대학교 다니던 20대 초중반도 꽤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떤가요? 20대 후반, 30대, 40대가 될수록 전처럼 암기가 잘 안 된다라는 푸념을 늘어놓게 됩니다. 공감하시죠? 자, 그리고 기계적인 암기법으로는요, 그렇게 공부하는 부분들이 꼭 이렇게 뭐가 있냐면, 단어를 문장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걸로 넘어갑니다. 내가 단어는 아는데 이 단어를 문장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푸념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상황적인 맥락 속에서 그 단어가 문장 안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문장을 들었을 때 그 안에서 쓰인 그 단어의 의미도 캐치할 수 있고 그 의미를 가진 문장을 여러분도 이렇게 말로써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입으로 뱉는 연습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문장을 외웠어요. 문장 안에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입력했어요. 이젠 어떻게 내보낼 거냐? 그건 사실 반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머리로 백날 되뇌어 봤자 입으로 바로 나오지 않아요. 자, 입으로 자꾸 뱉는 연습을 해보면 어떤 문장은요, 바로 입으로 나와요. 그죠? 쉽게 말해지는데 또 어떤 문장은 유독 입안에서 자꾸 맴돌지 뱉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때요? 잘 안 되는 문장은 특히 더 뱉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습해 볼게요. 처음에는 천천히 또박또박 내뱉다가 점점 속도를 늘려서 반복하는 거죠. 我想在图书馆看书. 我想난 하고 싶어요. 在图书馆 도서관에서 看书 공부하고 싶어요. 我想在图书馆看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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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속도를 늘리는 거죠. 자, 해볼만 해요. 처음에는 천천히 끊어서 그 다음에는 점점 더 빠르게.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我想在图书馆
看书. 알겠어. 뜻 오케이. 여기서 끝내지 마시라고요. 입으로 뱉어서 익숙하게 해주세요. 我想在图书馆看书. 한 번 더. 我想在图书馆看书. 제가 앞서서는요, 숨을 끊었어요. 我想在图书馆看书 이렇게 읽었죠? 자, 이제 숨을요 짧게 쉽니다. 我想在图书馆看书 이렇게 아직도 속도가 느리죠? 좀 익숙해졌다 싶을 때 한 큐에 하는 거예요. 我想在图书馆看书 이렇게 말이죠. 자, 이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반복해서 입으로 내뱉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초 단계에서 아주 짧은 문장부터 꾸준히 연습해 나간다면 문장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단어가 다소 어려울지라도 짧은 것부터 쉽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왔던 그러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다음에 더 어려운 레벨, 더 긴 문장을 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러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올바른 방법이랑 일정한 학습량 이 두 개의 조건이 충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어 실력, 뭐 중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 실력은요,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향상되는 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는 중국어 공부, 그 노력의 방향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나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잘못된 상식이나 풍문으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은 없길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중국어라는 것이 새로운 언어, 낯선 언어, 모국어가 아닌 어려운 외국어, 이거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익숙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대뜸 절친이 되지는 않지요. 시간을 가지고 계속 접촉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교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어라는 것도 그런 거고요. 중국어도 다르지 않아요. 자, 올바른 방향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반복하고 연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요. 빨리 외우고요. 많이 외우는 건요. 네, 금방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공부법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지금 배우고 있는 교재는요, 조금 내가 말로 하기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는 쉬운 책, 예전에 공부했었던 쉬운 책으로 뱉는 연습하시고 이제 난 중국어 시작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나는 중국어 문장들을 뱉는 연습 꼭 해야겠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